교토 1.65 대회의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이치의 목검이 반으로 부러졌습니다. 30초. 7년의 훈련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중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상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이치는 오륜서에서 결코 설명해주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규율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워버립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더 열심히 훈련해서 전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는 대가입니다. 극단적인 규율은 당신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른 존재로 대체해버립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도달할 즈음 당신은 그저 연습만 하는 평범한 사람과 진정한 무사를 구별짓는 5가지 권, 즉 오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이치는 실패보다 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적은 바로 편안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1장 각성. 새벽은 너무 일찍 찾아왔습니다. 이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목검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 챔피언의 비웃음, 자신이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400명의 관중들, 부러진 무기와 박살난 자존심을 안고 대회장 단상을 걸어 내려올 때 그들의 침묵은 어떤 환호성보다도 더 크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7년의 훈련이 단 30초 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어제의 수치심으로 두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챔피언이 그의 방어를 뚫고 일격을 가했던 갈비뼈의 멍은 숨을 쉴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그것은 평범함이라는 영구적인 낙인이자 육체적인 경고였습니다. 도장으로 걸어가는 길은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다른 수련생들은 이미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치가 들어서는 순간 대화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악의가 아니라 동정이었습니다. 왠지 그것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어린 16살의 수련생 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치 선배님, 어제 일은... 이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거칠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냥 하지마. 소녀는 물러섰습니다. 도장 안의 수련생들은 다시 훈련으로 돌아갔고 움직임은 갑자기 더 커지고 의식적으로 변했으며 목검이 마키와라 기둥을 때리는 소리만이 그 어색한 침묵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이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를 보는 것 자체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이치는 진짜 무사들이 훈련하는 상급반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평범한 수련생들이 연습하는 구석의 평소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연습용 목검을 집어들고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어제 산산조각 났던 것과는 달리 단단하고 부러지지 않은 검이었습니다. 부서져 버린 자신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기본 배기를 시작했습니다. 내려치기, 옆으로 배기, 찌르기, 이미 10,000번이나 했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기술적으로 정확했습니다. 스승님은 그에게 여러 번 말했었습니다. 너의 기술은 적당하다, 이치. 너의 자세는 무난하다. 적당한, 무난한, 평범한, 그 단어들이 그의 7년 인생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은 고급 카타, 파트너 대련, 무기 훈련 등 다음 훈련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치는 그저 반복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애쓰며 기본 배기만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허공을 가르는 공허한 메아리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야마모토 스승님의 목소리가 도장 안을 울렸습니다. 이치, 지금 내 방으로 오너라. 모든 수련생이 멈칫했습니다. 스승님은 훈련 중에 누군가를 부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훈련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40명의 시선이 도장 바닥을 가로질러 걷는 이치를 향했고 그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스승님의 개인 방에는 늙은 스승이 낮은 탁자 앞에 앉아 있었고 이미 2개의 찻잔에 차가 따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이치는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아래로 깐 채 앉았습니다. 훈육을 받을 때의 예의 바른 자세였고 이미 알고 있는 말을 듣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자신이 도장에 수치를 안겨주었다는 것,
자신의 실력이 형편없었다는 것, 어쩌면 다른 길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 너의 손을 보여다오. 예상치 못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치는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7년 동안 목검을 쥐어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망가지거나 피가 나지는 않은 손이었습니다. 한계를 넘어 진정으로 자신을 밀어붙인 사람의 손은 아니었습니다. 야마모토 스승님은 침묵 속에서 그 손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7년을 수련했지. 7년간의 적당한 노력. 말해보아라. 어제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 이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니다. 다시 해보아라.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틀렸다. 스승은 완전히 평온한 태도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제 너는 네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배웠다. 너는 스스로 열심히 훈련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는 아주 편안하게 훈련하고 있다. 그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사무라이였다. 야마모토 스승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의 할아버지, 7대에 걸친 무사들 모두 40살에 죽었다. 모두 명예롭게 묻혔지. 그리고 그들은 모두 완벽하게 평범했다. 그들은 몽유병자처럼 무사의 길을 걸었고 유능하고 명예로웠으나 무의식적이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너는 달라질 수도 있고 그들과 똑같아질 수도 있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한다. 어제의 일이 네 안에 무언가를 부수어 놓았기 때문이다. 내 눈에는 보인다. 문제는 네가 그 부서진 틈을 이용해 자신을 다시 세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할 핑계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승님. 이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평범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좋다. 그것이 네가 7년 만에 처음으로 한 진실된 말이다. 야마모토 스승님은 신중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목숨을 건 60번의 결투 끝에 오륜서를 썼다. 30년간의 방랑 끝에 평범한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극단적인 평생의 수련 끝에 말이다. 그는 동기부여에 대해 쓰지 않았다. 그는 방법에 대해 썼다. 5개의 권, 부드러움을 야성으로 바꾸는 5가지 원칙을. 스승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네가 예전에 내게 물었지. 위대한 검사와 그저 좋은 검사를 가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기에 답이 있다. 위대한 검사는 자신의 정신이 부서질 때까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규율이 자신을 완전히 집어삼켜 자기 자신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될 때까지 훈련한다.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이치의 입에서 필사적이고 굶주린 듯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다. 너는 결과와 명성, 승리를 원하는 것이다. 너는 그 대가를 원하지 않는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너,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 적당히 훈련하며 편안함을 느끼고 무난함에 만족하는 이 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사람을 너는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너의 가족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방 안을 침묵이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도장의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훈련하는 수련생들, 목검이 부딪히는 소리,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치가 이제 막 뒤로 하고 떠나려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야마모토 스승님은 한참 동안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스승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알아봄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알았던 누군가의 유령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동트기 3시간 전, 너는 땅의 권을 시작한다. 첫 번째 원칙, 잔혹하리만치 냉혹한 자기평가다. 너는 네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살아왔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잠든 채로 보냈느냐. 대부분의 수련생들은 그 진실을 마주하지 못한다. 진실이 그들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오늘 밤 잠들 때까지 내가 쉬는 모든 숨을 세어라. 내일 아침 내게 그 숫자를 말해다오. 만약 말하지 못한다면 너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너는 여전히 평범한 것이다. 땅의 권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이다. 하나의 호흡이라는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너의 존재 전체라는 가장 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치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야마모토 스승님은 이미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내일 네가 쓰던 그 부러진 목검을 가져오너라. 그것을 불태울 것이다. 그 무기를 쓰던 무사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내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 것이다. 그날 밤 어둠 속에 누워 이치는 호흡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7을 세고 나면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1, 2, 3, 4, 5, 6. 또 숫자를 놓쳤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대회보다 더 힘든 과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작을 견딜 수 없이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제2장 원칙. 땅의 권수련 7일째. 이치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말입니다. 끊임없이 숫자를 세고 추적하고 모든 호흡, 검을 휘두르는 모든 동작, 밥을 먹는 모든 순간, 걷는 모든 걸음을 관찰하는 일. 그의 뇌는 휴식을, 무의식 상태를,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단 1시간만이라도 허락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첫째 날, 호흡수 12,847번. 하지만 그는 19번이나 숫자를 놓쳤고 여러 시간을 통째로 잃어버렸으며 몸은 존재하지만 의식은 부재했던 인생의 거대한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7째 날, 호흡수만 8,923번. 숫자를 놓친 것은 3번. 발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끔찍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18,000번의 호흡 중 온전히 깨어 있었던 것은 기껏해야 2,000번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기계적이고 무의식적이며 동물적인 호흡이었습니다. 10%는 살아있고 90%는 몽유병자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스승님은 표정 변화 없이 그 숫자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1,000번의 검 휘두르기, 지시한 대로 매일 1분씩 시간을 줄여 나갔느냐? 내 손을 보여라. 이치는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의 손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집이 터지고 다시 생기고 또 터졌습니다. 목검의 손잡이는 피로 검게 물들었습니다. 좋다. 스승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고통은 너를 정직하게 만든다. 땅의 권은 초심, 즉 초보자의 마음이다. 은유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의미다. 너는 네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의 내 모습을 보아야 한다. 무엇을 배웠느냐? 제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간신히 의식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의 노력에 대해 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 이치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제가 평범하다는 말조차 과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것보다 못합니다. 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스승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이렇게 썼다.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 얕은 것과 깊은 것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대부분의 수련생들은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배우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틀렸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라는 뜻이다. 가장 작은 세부 사항인 단 한 번의 호흡부터 너의 존재 전체가 대부분 무의식적이라는 그 거대한 진실까지. 그는 창가로 걸어가 이치가 매일 아침 어둠 속에서 검을 휘두르던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사무라이였지만 검의 길은 결코 그를 찾지 못했다. 그는 잠든 채 그 길을 걸었다. 그리고 잠든 채 죽었다. 명예로웠는가? 그렇다. 하지만 깨어 있었는가? 아니다. 너는 달라질 수 있다. 아니면 그와 똑같아질 수도 있지. 그 말은 어떤 칼날보다 더 깊이 베고 들어왔습니다. 초심. 스승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을 초보자의 마음이라 부르는 이유는 초보자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숨을 만한 기술도 진실을 흐릿하게 만들 경험도 없다. 달인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자신이 달인이라는 착각이다. 스스로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멈추게 된다.
그가 돌아서서 이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다르게 지시할 때까지 모든 것을 추적해라. 호흡과 검 휘두르기만이 아니다. 너의 생각을 추적해라. 생각이 방황할 때 무엇이 그 산만함을 촉발하는가? 집중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너의 감정을 추적해라. 무엇이 분노를 일으키는가? 무엇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가? 너의 몸을 추적해라. 에너지의 패턴, 고통의 지점, 수면의 질까지. 너는 오직 자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주제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다. 이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쩍하고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느낌, 마치 처음으로 눈을 뜨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두루마리들이 내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다. 야마모토 스승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초심은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명확히 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기 인식으로부터 도망친다. 진실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규율이 잡힌 사람도 아니고 강한 사람도 아니며 현재에 깨어있는 사람도 아니다. 네가 믿고 있는 너의 모습과 실제 너의 모습 사이의 간극, 그 간극이 바로 평범함이 존재하는 곳이다. 진정한 무사는 착각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를 통해 그 간극을 메운다. 그가 둘 사이의 탁자 위에 작은 일기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매일 밤 그날 네 자신에 대해 배운 진실을 적어라.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진실을. 철학도 변명도 필요 없다. 오직 사실만 적어라. 오늘 나는 비판을 받을 때 분노를 느꼈다. 오늘 나는 반복적인 훈련 중에 집중력을 잃었다. 오늘 나는 대련 중에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다. 네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 너의 모습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라. 너의 진짜 모습을. 이치는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페이지들은 비어 있었고 그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사람처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모든 약점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게 된다면 제 자신감마저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 대답이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확히 일어나야 할 일이다. 거짓된 자신감은 독이다. 그것은 너의 성장을 멈추게 한다. 진짜 자신감은 나중에 온다. 네가 모든 약점, 모든 결함, 모든 실패를 마주하고도 계속 나아갔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다. 먼저 너는 파괴되어야 하고 그 다음 다시 세워져야 한다. 땅의 권은 파괴하는 것이고 물의 권은 다시 세우는 것이다. 야마모토 스승님이 문 쪽으로 몸을 움직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치 혼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이 가르침을 듣게 될 모든 이를 향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은 너 혼자만이 아니다.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무사들이 이 진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오늘 네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규율, 존재감, 목적을 갈구하는 너와 같은 이들이 있다. 그의 눈빛은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로 부름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이치의 투쟁이 당신 자신의 투쟁과 닮아 있다면 우리와 함께하라.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훈련이기도 하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자. 이치는 스승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게 될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무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채 깊이 절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야마모토 스승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치는 일기장을 펴고 첫 번째 기록을 적었습니다. 땅의 권칠 1차, 배운 진실. 나는 내 삶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오늘 나는 깨어나기 시작한다. 밖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한 명의 무사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제3장, 시험. 땅의 권, 이 주차, 이치의 마음속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모든 것을 추적하는 것은 이제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일출과 함께 검훈련 1000번, 시간 측정, 아침 명상, 호흡수 세기, 마음이 방황할 때 기록하기, 정오의 전투훈련, 망설임 추적, 두려움 반응 기록, 저녁 일기장 쓰기, 그날의 진실 기록, 밤 명상, 잠들기 직전 나타나는 꿈의 형성 관찰하기. 데이터는 끔찍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균적으로 7.3초마다 방황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루에 43번 나타났습니다. 부끄러움이나 다른 수련생들의 시선 같은 작은 두려움들이었습니다. 그의 검 휘두르기는 기계적으로는 정확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부재했습니다. 그는 규율을 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야마모토 스승님이 아침 훈련 시간에 낯선 이와 함께 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나이가 많으며 얼굴에 흉터가 있고 한쪽 눈이 하얗게 죽어있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물처럼 거스를 수 없는 필연처럼 움직였습니다. 인사해라. 켄조라는 자다. 스승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교토를 지나가는 길이다. 내가 그에게 땅의 권을 시도하는 제자가 있다고 말했지. 그가 널 시험해주겠다고 자청했다. 이치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추적했습니다. 오늘의 44번째 두려움 반응. 켄조는 온기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땅의 권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네가 널 얼마나 잘 아는지 한번 볼까. 그는 마치 그 무기가 언제나 그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 매끄러운 동작으로 목검을 뽑았습니다. 너를 방어해라. 내가 널 칠 때마다 공격이 닿기 직전에 네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말해라. 만약 그 감정의 이름을 말하지 못한다면 너는 추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연기하고 있을 뿐이지. 첫 번째, 일격이 높게 들어왔습니다. 이치는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두려움. 두 번째 일격, 낮은 방어. 느린 반응에 대한 스스로를 향한 분노. 세 번째 일격, 속임수 뒤에 찌르기. 검이 그의 갈비뼈를 때렸습니다. 기대. 공격을 눈으로 보는 대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켄조의 죽은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좋다. 다시. 30분 동안 켄조는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이치의 표정을 살피기 위해 공격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때마다 이치는 다음 공격을 방어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 상태를 명명해야 했습니다. 의심, 자만심, 고통에 대한 두려움, 좌절감, 다른 수련생들이 보고 있다는 수치심, 모든 감정이 추적되었고 모든 내면의 움직임이 관찰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두들겨 맞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외부에서 맞고 있는 자를 관찰하듯 날카롭고 임상적이며 초연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마침내 켄조가 멈췄습니다. 그는 숨조차 가쁘지 않았습니다. 이치는 땀에 흠뻑 젖었고 갈비뼈에는 멍이 들었으며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스승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오륜서의 길에 진심이냐? 그렇습니다. 왜지? 그 질문은 모든 것을 꿰뚫었습니다. 이치는 입을 열고 스스로에게 늘 하던 대답을 하려 했습니다. 위대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치는 스스로 멈출 새도 없이 진실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예전의 무의식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 압니다. 위대함에 대한 문제조차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는지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가 없습니다. 켄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존중 혹은 무언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시험이다. 전투 중에 감정을 추적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진실을 보아버렸기에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다. 평생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의식 상태로 보내는지 깨닫게 되면 잠들어 있는 삶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목검을 거두었습니다. 무사시의 전설을 만든 가장 유명한 전투, 사사키 코지로와의 결투 이후에 그는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그는 2년 동안 동굴로 사라졌다.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왜 질 뻔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승자가 자신의 패배할 뻔한 순간을 연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땅의 권의 경지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초심이다. 켄조는 야마모토 스승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녀석은 해낼 겁니다. 대부분의 수련생들은 땅의 권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이 녀석은 그것이 끝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군요. 자기 인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날이 바로 무사로서의 삶이 끝나는 날이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이치는 도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몸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은 훈련을 멈추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평가하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이치만 특별한 시험을 받지? 왜 스승님은 그를 아끼는 걸까? 그는 그것을 추적했습니다. 47번째 감정, 사회적 불안,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대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처럼 그것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이 주차, 진실, 나는 남들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이것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저 내 존재 안에서 깨어있고 싶을 뿐이다. 경쟁은 자아의 문제지만 인식은 무사의 수련이다. 목표는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깨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깨어있다는 것은 새로운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패턴, 정신의 표류, 감정적 반응, 육체적 긴장 상태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들을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산만함이 기록되었고 모든 약점이 분류되었으며 모든 실패가 관찰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관찰하는 자와 관찰당하는 자 사이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추적하는 부분과 추적당하는 부분, 둘 다 그 자신이었지만 동시에 어느 쪽도 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리는 두 가지를 모두 지켜보는 새로운 존재, 제3의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야마모토 스승님은 경고했었습니다. 땅의 권은 자아라는 환상을 파괴한다고. 이치가 몰랐던 것은 그 파괴가 죽음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편안했고 무의식 속에서 안전했던 과거의 자신은 죽어가고 있었고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존재는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틈새에 존재했습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의 공허 속에 늦은 밤 그는 기억나지 않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첫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나는 호흡을 몇 번이나 했을까? 미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문지방을 넘은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의식이 없는 동안의 호흡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매 순간을 자신에 대한 데이터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무사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미치게 만드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4장 무사의 심리학. 3주 후 야마모토 스승님이 이치를 불렀습니다. 너는 변하고 있다. 다른 수련생들은 네가 집착하고 있다고 말하지. 그들 말이 맞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스승님이 자신의 관자놀이를 두드렸습니다. 너의 뇌는 진실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지. 피곤하다는 내면의 목소리, 그것은 대개 거짓말이다. 너의 뇌는 의식에 저항한다. 깨어있는 상태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위험합니까? 어떻게 깨어있는 자가 자극과 반응 사이의 틈새를 보는가? 대부분의 인간은 기계적으로 반응한다. 틈이 없고 선택권도 없지. 그러나 인식은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 공간에서 힘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가 책 한 권을 밀어주었습니다.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타간선사가 썼지. 마음은 물처럼 흘러야 하지만 어떤 것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땅의 권은 신경학을 통해 이것을 구축한다. 3주간의 알아차림 수련은 너의 전두엽을 재배선하고 편도체를 진정시킨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패턴을 덮어쓰는 것이다. 무사시가 말했지.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어제의 뇌는 오늘의 뇌를 지배하지 못한다. 땅의 권을 시작했던 그 사람은 그의 뇌는 사라졌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예, 옛날의 이치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이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는 변화 속에 존재하고 있다. 창밖으로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제5장 첫 번째 변화 4주차 타다 영주님을 위한 시연. 오늘 우리는 타다 영주님 앞에서 시연을 한다. 야마모토 스승님이 발표했습니다. 영주님께서 어느 도장을 후원할지 선택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수행이 우리 도장의 생존을 결정한답니다. 모든 수련생의 얼굴에 압박감이 나타났습니다. 이치만 빼고 말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추적은 이제 자동적이 되었습니다. 호흡수는 흐르고 있었고 감정 상태는 인식된 후 방출되었습니다. 불안이 끼어들 틈이 없는 지속적인 알아차림. 오직 현재 이 순간뿐이었습니다. 타다 영주가 도착했습니다. 막강하고 회의적이며 지루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수련생들이 카타를 시연했습니다. 완벽한 자세였지만 생명력 없는 실행이었습니다. 영주는 흥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중앙으로 나가 절을 하고 목검을 뽑았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은 움직임이었지만 그들이 그저 연기를 한 반면 이치는 완전한 존재감으로 매 일격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의도와 행동 사이에 어떠한 생각의 틈도 없었습니다. 그는 흐르는 물처럼 멈출 수 없이 움직였습니다. 무심, 기술이 생각을 초월하여 순수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타다 영주가 천천히 명령했습니다. 다시, 이번엔 절반의 속도로. 절반의 속도로도 그 질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마이크로초 단위의 매 순간 속에서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누가 너를 훈련시켰느냐? 기간은 얼마나 되었지? 야마모토 스승님입니다. 4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했습니다. 겨우 한 달밖에 수련하지 않았다고? 아닙니다, 영주님. 이 도장에서 3년을 수련했지만 진정으로 깨어 있었던 것은 4주뿐입니다. 이전에는 훈련을 생각하면서 훈련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훈련하면서 훈련합니다.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존재감에 있습니다. 타다 영주가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너는 긴장한 것이 아니라 평온해 보이는구나. 긴장감을 인식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 긴장감과 저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곧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은 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마치 선불교 승려처럼 말하는구나. 4주 동안 자신의 마음을 지켜본 사람처럼 말할 뿐입니다. 타다 영주가 크게 웃었습니다. 깨달은 것인가 아니면 미친 것인가?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겠군. 너희 도장을 후원하겠다. 그 후 스승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땅의 권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제 더 어려운 것이 온다. 물의 권은 변화를 가르친다. 방금 네가 쌓아올린 정체성을 파괴해야만 한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내일 너는 흐르는 법을 배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땅의 권은 이치에게 그 자신의 무의식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인식을 구축했고 존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몰랐던 것은 존재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이 반격해 올 때 인식은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 규율이 언제 적응해야 하고 언제 부서져야 하는지를 물의 권이 가르쳐 줄 것이었습니다. 제6장 깊은 훈련, 물의 권, 산속의 사원. 야마모토 스승님은 이치를 이끌고 안개 덮인 길을 따라 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한 승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료안 선사다. 30일. 처음 3일은 침묵이다. 그들은 8시간 동안 물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며 개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치의 마음은 반항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은 결코 바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위를 돌아가고 통과하고 넘어갔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물은 끊임없는 인내를 통해 바위를 이겼습니다. 4일째. 무엇을 보았느냐? 물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찾습니다. 무사시의 말이다. 물은 그것을 담는 그릇의 형태를 취한다. 융통성 없는 계획으로 현실과 싸우는 것을 멈추어라. 새로운 일정이다. 새벽 3시 기상. 몸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검을 휘둘러라. 그리고 거기서 5분 더 해라. 걷기 명상. 네가 장애물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관찰해라. 종이 울릴 때까지 시간을 알 수 없는 좌선.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 존재하는 법을 배워라. 2주차. 깨달음. 그는 숫자를 세는 것을 멈췄습니다. 몸의 리듬을 느끼며 덜 피로하게 더 오래 수련했습니다. 육체의 움직임보다 마음의 저항이 훨씬 더 큰 피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좌선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4시간 동안 이어진 불확실성은 곧 해방이 되었습니다.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이 오직 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관찰하는 자와 관찰당하는 자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인식이 스스로를 인식하며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료안 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을 관통하여 전해지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떠오른다.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생각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마음속에 동요를 느끼고 있는가? 이 훈련은 과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수행은 영원하다. 만약 당신이 이 무사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다면 깨어있는 존재감을 길러라. 공동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향 연기처럼 말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내일은 물의 권대련이다. 3주차 승려가 공격했습니다. 이치는 공격의 주위를 흐르는 물이 되었습니다. 승려의 타격은 허공만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4주차가 되자 그는 일체화되었습니다. 알람 없이 깨어났고 숫자를 세지 않고 수련했습니다. 야마모토 스승님이 도착했습니다. 너는 이제 물이 되었다. 다음은 불이다. 불은 변화시킨다. 너는 돌아 흐르는 법을 배웠다. 이제는 태우고 지나가는 법을 배울 차례다. 분노를 연료로 사용해라. 하산하며 이치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래에서 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7장 마지막 대면. 대회에서 목검이 부러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치는 땅, 물, 불, 바람의 권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각각의 권은 그를 부수고 더욱 날카로운 무언가로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인 공의 권, 즉 하늘의 권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그를 완성시키거나 혹은 남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것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스승님은 바다 앞에 앉아 기다리라는 간단한 지시와 함께 그를 해안가로 홀로 보냈습니다. 3일 동안 이치는 해변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수련은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러워졌고 호흡처럼 인식이 그를 통해 흘렀습니다. 그러나 4일째 되던 날 끝없이 해안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지켜보던 중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다는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고 끝없이 영원히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끔찍한 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 수련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를 기다리는 결승선 따위는 없었고 마침내 도착했다고 말하며 쉴 수 있는 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새벽에 일어나 수련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무의식과의 전쟁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를 육체적으로 병들게 했습니다. 그는 모래밭에 무릎을 꿇고 구토를 했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무게가 그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3시간 동안 그는 그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고 규율이란 더 편안한 삶으로 가는 다리일 뿐이라는 달콤한 거짓말 속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때 서서히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절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절망과 싸우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언제쯤 이것이 쉬워질지 묻는 것도 멈추었습니다. 해수면을 스치는 바람처럼 대답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결코 쉬워지지 않는다. 네가 더 강해질 뿐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재구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수련이 끝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오늘 무엇을 수련할 것인가였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닌 바로 오늘, 이 순간, 단 한 번의 호흡. 그는 일본 최고의 검객인 무사시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무사시는 죽을 때까지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무사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위 자체가 곧 존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영원한 수행,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치는 일어나 물가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발끝에 닿았습니다. 바다는 무한하고 무심하며 완벽했습니다. 그는 파도를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알 수 없는 힘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훈련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더 편안한 곳으로 가기 위한 다리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이다. 바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원하고 현재에 존재하며 온전히 바다 그 자체로 계속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 속에서 이치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대회 이전의 모습도 아니었고 그가 되기를 바랐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것, 깨어있고 흐를 줄 알며 영혼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한 명의 남자, 진정한 무사였습니다. 그가 도장으로 돌아왔을 때 야마모토 스승님은
그의 얼굴을 한번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늙은 스승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투쟁은 더 이상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치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야마모토 스승님은 벽으로 다가가 연습용 목검이 아닌 진짜 강철로 된 진검 카타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이치에게 그것을 건넸습니다. 이 검은 내 할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는 훌륭한 사무라이였고 명예롭고 용감했다. 하지만 그는 잠든 채 그 길을 걸었다. 너는 깨어있는 상태로 그 길을 걸어왔지. 그것이 수련을 흉내내는 사람과 진정한 무사의 차이다. 이치는 완벽한 무게감을 느끼며 검을 받았습니다. 이제 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스승님이 말했습니다. 매일 너 자신을 추적하기 위해 땅의 권을, 흐르기 위해 물의 권을, 변화하기 위해 불의 권을,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 바람의 권을, 그리고 모든 것의 밑바탕에서 그 길이 결코 끝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공의 권을. 이치는 검을, 강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실패하면 어찌합니까? 스승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매일 너는 무언가에서 실패할 것이다. 무사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무사란 실패하고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다. 마지막 깨달음, 무사의 진실. 10년 후 이치의 도장. 수련생들의 눈에는 열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치는 그들의 굶주림을 그리고 그들의 착각을 알아보았습니다. 규율이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매일 오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련은 숨쉬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성과의 끊임없는 투쟁, 이것이 진실이다. 이치가 말했습니다. 이 수준의 규율은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너희를 기능적이고 유능하고 깨어있고 강력하게 만들 뿐이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다. 무사의 길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효과적으로, 의식적으로, 온전한 존재감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너희는 불만을 품고 이곳에 왔다. 규율이 그것을 고쳐줄 거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규율은 그것에 대한 너희의 관계를 변화시킬 뿐이다. 너희는 여전히 불안함을 느낄 것이고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잠들어 있는 대신 그 속에서 깨어있게 될 것이다. 그는 할아버지의 카타나를 뽑았습니다. 무사시는 60번의 결투와 30년의 방랑 끝에 오륜서를 썼다. 나는 단 한 번도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한 적이 없다. 텅 빈 것도 가득 찬 것도 그 어떤 것에 대한 집착도 없이 모든 것에 통달하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말이다. 수련생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마지막 비밀이다. 규율이란 어떤 상태에 도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다. 매일이 다르다. 매일 배우고 매일 수련하며 도착점은 없다. 오직 영원한 길과 칼집에 꽂힌 검만이 있을 뿐이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규율이 잡힌 사람인가가 아니다. 내가 오늘 수련하고 있는가가 질문이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늘, 이 순간, 이 한 번의 호흡, 그것이 무사가 가진 전부다. 어린 수련생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성공했는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이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묻기를 멈출 때, 수련 그 자체가 성공이 될 때, 네가 이미 여기에 있고 이미 그것을 하고 있으며 이미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도달해야 할 곳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사무라이의 가르침. 대회에서 패배한 지 20년 후 이치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앞에 선 어린 수련생의 눈에는 절박한 갈망이 보였습니다. 이치는 그 아이에게서 23살 때의 자신의 모습을, 그 착각을 보았습니다. 무사의 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고 믿는 그 모습을. 스승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그 질문은 시간을 거슬러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갈망했던 최초의 무사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치의 대답은 단지 이 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면의 부름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모든 무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시작한다. 그리고 너는 혼자 걷지 않는다. 이 길을 선택한 다른 이들과 함께하라.
우리는 모두 함께 배우는 수련생이다. 훈련 중인 무사들이다. 그는 소년에게 빗자루를 건넸습니다. 모든 수련생이 시작하는 똑같은 임무였습니다. 도장을 쓸어라. 수련은 청소를 끝낸 후가 아니라 청소하는 그 행위 자체에 있다는 것을 배워라. 이 길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함께 훈련하자. 소년은 빗자루를 받아들고 쓸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곧 가르침이라는 것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빗자루질을 할 때의 깨어있음이 검술과 명상, 그리고 삶 자체에 필요한 깨어있음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원의 궤적이 완성되었습니다. 수련생은 스승이 되었고 스승은 다시 수련생이 되었습니다. 가르침은 언제나 그래왔듯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